IT 몽상가입니다. 오늘은 워드프레스 시작하기 3단계죠. 관리자 페이지 설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는데요. 우리 그 전에 전편 2단계에서 SSL 인증서랑 도메인을 설정했습니다. 결국 이제 도메인을 구매해서 우리가 접속할 때 사용하는 URL이죠. 예를 들어서 네이버 하면 naver.com 같은 이런 도메인을 구매를 한 이후에 연결을 했고 거기에 SSL 인증서, 암호화 통신하는 SSL 인증서를 설정했습니다. 여기까지 하는 경우 우리 URL로 해당 워크플레스 사이트에 접속이 가능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했기 때문에 이제 사이트는 접속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이트까지 만들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이 사이트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글을 작성하는 거고 누군가 와서 봐야 되는데 기본 값으로 그대로 설정하고 사용하기에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리자 페이지에서 설정할 수 있는 기본 설정 몇 개 변경을 할 건데요. 먼저 관리자 페이지 접속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아직까지는 워크프레스죠. 워크프레스 관리자 페이지 많이 접속 안 해봤어요. 대부분 클라우드웨이즈 관리자 페이지만 접속해 봤는데요. 클라우드웨이즈 관리자 페이지 접속하면 여기 www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고 너의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합니다. 너의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면 이렇게 액세스 서비스 정보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게 바로 내가 사용하는 사이트고요. 이게 우리 관리자 페이지입니다. 우리가 구매한 URL 뒤에 어드민을 입력을 하면 관리자 페이지 접속할 수 있어요. 이 관리자 페이지 접속을 하려면 아이디랑 패스워드가 필요한데 요게 사용자 이름 해서 아이디가 있고요. 패스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고 나서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되는데 이게 기본적인 워크플레스 관리자 페이지입니다. 여기 아이디는 아까 전에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고요. 패스워드는 우리가 설정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얘네들이 알아서 설정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변경을 하려면 요거 누르면 되고요. 복사를 하려면 그냥 요거 누르면 됩니다. 요 클릭하면 자동으로 복사가 돼요. 그래서 계정 쓰고 컨트롤 V 요 클릭하고 컨트롤 V 하면 되는데 이게 사실 IP 주소도 설정할 수 있어요. 이 관리자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URL이기 때문에 구조예요. 그냥 일반적인. 그래서 워크프레스로 만든 사이트는 전부 다 뒤에다가 wp-admin이라고 검색을 하면 다 관리자 페이지 연결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모르죠.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모릅니다. 그래서 접속을 못 하는데 사실 이 관리자 페이지 접속하는 것만으로도 보안적으로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IP 접근 제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IP 접근 제어는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IP 구조 다 유동 IP입니다. 고정 IP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가 돈이 너무 많아서 고정 IP 사용하는 거 아니면 대부분 다 유동 IP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IP가 계속 변경돼야 되는데 IP 접근 제어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추후에 내가 카페에서도 글을 쓸 수 있고 집에서 글을 쓸 수 있고 어디서는 글을 써야 되는데 관리자 페이지 접속이 안 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보안적인 부분보다는 일단 편의성 그리고 굳이 내 사이트를 공격 들어올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거기다 나중에 보안적인 측면에서 공격을 막는 플러그인을 하나 설치를 하긴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하지 않고요. 이렇게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이 관리자 페이지까지 접속을 하면 이제 우리는 요 사이트에 가장 많이 들어갈 거예요. 이는 이제 클라우드웨이즈가 아니고요. 워크프레스 관리자 페이지를 가장 많이 접속할 겁니다. 예. 클라우드웨이즈는 이제 거의 접속할 일 없어요. 예. 자, 여기까지 관리자 페이지 접속을 하면 언어 선택인데요. 언어 선택 기본 세팅입니다. 보면
영어 버전이에요. 우리 또 엣지나 크롬 가지고 또 이거 한글로 번역해서 사용해야 되냐? 아닙니다. 다행히 워드프레스 관리자 페이지는 언어 선택도 가능하고요. 한글 버전도 있어요. 이 관리자 페이지 접속하면 여기에 세팅이라고 있습니다. 세팅에 살짝 보면 나와요. 여기 랭귀지. 그러면 여기에 처음에 잉글리시 되어 있는데요. 한국어로 바꿉니다. 차라리 요 스크롤 위치 좀 봐두시면 나중에 한국어 찾기 힘들어요. 쉬워요. 이게 언어 지원이 되게 많이 되기 때문에 이거 찾기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스크롤 위치 잘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변경하면 다행히 답답하지 않게 한국어가 다 나옵니다. 정말 다행인 거죠. 한국어가 안 나오면 사실 뭐 그렇게 어려운 영어는 아니지만 조금 힘듭니다. 예, 개인적으로. 그래서 요 한국어 버전 되어 있으면 편하고요. 이제 시간대를 변경할 거예요. 우리 서울이니까 서울로 바꿉니다. 네. 서울로 바꿔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했으면 언어랑 시간대 변경이 완료된 겁니다. 이제 기본적인 설정이에요. 뭐 요 기본적인 설정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긴 한데요. 일단 워크프레스의 가장 큰 장점은 플러그인입니다. 플러그인이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이 플러그인이 양날의 검인 게 속도가 느려집니다. 플러그인을 너무 많이 설치하면 속도가 느려져요. 그래서 최소한의 플러그인만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플러그인 대부분 삭제를 할 겁니다. 뭐만 빼고 요거만 빼고 이거만 빼고 일단 다 삭제할 거예요. 우리 다음 편부터 아마 플러그인 설치하는 게 나올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거 빼고 다 삭제하세요.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사용하지 않으면 비활성화하면 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비활성화를 하곤 해도 남아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삭제까지 해야 돼요. 처음에 들어가면 비활성화 클릭하고 해야지 여기에 삭제가 나옵니다. 이렇게 활성화 버튼이 생성되어야 삭제가 돼요. 그러니까 얘는 현재 비활성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비활성화된 상태에서 삭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번거롭지만 가능하면 다 삭제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기본적인 것만 하나 남을 건데요. 그리고 요거 남겨놓는 이유는 이게 사이트의 캐시를 삭제하는 겁니다. 저도 살짝 에러가 난 적이 있는데 얼마 운영 안 해봤지만 열심히 설정을 변경했는데 제대로 적용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캐시가 남아 있어서 그런 건데요. 캐시는 뭐 사이트 속도를 최대한 빠르게 하기 위해서 임시로 갖고 있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비워주지 않으면 내가 설정한 게 다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시간이 좀 지나면 적용이 돼요. 캐시도 버려지고 다시 생성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당연히. 하지만 빠르게 적용하려면 역시 그냥 이걸 가지고 강제로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남겨놓는 거고요. 나머지 다 쓰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사이트 테마죠. 어차피 플러그인은 나중에 깔긴 할 건데 그래도 기본적인 사이트 테마 그래야 뭐 내가 들어가서 나쁘지 않으니까 모양이 설치해 줄 겁니다. 여기 보시면 보이나요? 설치해요. 요 테마 설치할 겁니다. 이게 가장 심플해요. 제 사이트 들어가면 요 테마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심플한 테마이기 때문에 요거 쓸 건데요. 요게 이쁘진 않아요. 이쁘지 않은데 이거 쓰는 이유는 속도가 빠르답니다. 저도 다른 걸 사용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이게 굉장히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설정을 하고요. 뭐 설정해 놓으면 이게 샘플 페이지예요. 기본 페이지. 저는 그냥 기본 페이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뭐 이런 거 좀 변경하겠죠. 여기 카테고리입니다. 카테고리를 한번 변경만 해볼 거예요. 보면 글에 카테고리를 먼저 설정해 줍니다. 이름을 바꾸고 적용을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카테고리가 완료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테마로 레이아웃 설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테마를 들어가야 됩니다. 테마를 들어가려면 이 플러그인에 들어가서 아니죠, 외모가 있네요. 외모가 생성됐네 이미. 이렇게 외모에 들어가면 메뉴가 있습니다. 메뉴에 들어가면 여기에 메뉴 관리자가 있는데요. 일단 메뉴를 만들어요. 메뉴는 어디 노출되는 거냐면 여기 사이트 맵이라 나와 있는 데 있죠. 요게 노출되는 단어입니다. 메뉴를 만들고 이름을 작성하고 우리 카테고리 만들어 놨었잖아요. 카테고리 정보 보안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정보 보안을 클릭해서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보 보안이 나와요. 여기에 두 개, 세 개 넣고 싶다면 두 개, 세 개 클릭하시면 됩니다. 간혹 만약에 나는 이게 안 나오는데요, 그러면 모두 보기 하면 돼요. 카테고리를 많이 생성해서 잘 안 보이는 거라서 모두 보기에서 카테고리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설정까지 알아봤습니다. 사실 관리자 페이지에서 설정할 거는 언어 설정이랑 플러그인이 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카테고리는 나중에 사이트 꾸미거나 아니면 내가 글을 쓰는데 필요한 거지 기본 설정은 아니에요. 여기까지 하시면 이렇게 모양이 나올 건데요. 일단 그냥 홈페이지다 라는 정도까지만 보일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레이아웃을 변경하고 있진 않습니다. 이대로 그냥 사용하고 있고요. 막상 글을 여러 개 써보니까 생각보다 심플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워크프레스 기본 설정까지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알아보면 이제 글만 써도 되긴 해요.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워크프레스 가장 큰 장점은 플러그인 설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플러그인이란 게 앞서 말씀드렸죠, 양날의 검이에요. 너무 많이 설치하면 속도 너무 느리고 그렇다고 설치하지 않으면 기능이 너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신 플러그인을 자기 입맛에 맞는 플러그인을 잘 찾아서 설정을 하면 티스토리나 네이버보다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이 플러그인이라는 게 결국에는 네이버나 티스토리에서 기본적으로 편하게 작성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에디터죠. 에디터이기 때문에 네이버나 티스토리는 이 에디터를 변경할 수 없지만 워크프레스는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좋은 장점이에요. 그래서 잘만 깔면 네이버나 티스토리보다 훨씬 설정도 많고 다양하고 이쁘게 필요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다음 편부터는 플러그인을 하나하나 설정하고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해보시고 뭐 영상을 보거나 글을 보셨다고 하시면 반드시 워크프레스의 가장 큰 장점이죠. 플러그인을 같이 설치하는 걸 따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누누이 말씀드리죠. 워크프레스의 가장 큰 장점이 플러그인입니다. 차라리 앞에 거 안 보고 플러그인만 보셔도 돼요. 왜? 플러그인만 봐도 내가 이걸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게 네이버나 티스토리보다 나쁘지 않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플러그인은 항상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